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세상이 좀 소란스럽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걸 이적 행위로 몰아붙였는데 문 대통령이 나서서 마타도온이 구시대적 정치 공세니 하는 그런 표현으로 대응을 하면서 확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좀 오버한 점은 있지만은 여당이 반격하는 걸 보면 마치 큰 죄를 숨기다가 들킨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이명박 정부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제가 외교부 2차관으로 있을 때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언급이 있었고, 또 이낙연 대표도 이걸 근거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거론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를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의 원조로 지목하고 지적 소유권까지 인정하는 걸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전 정권에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지 괜히 궁금증만 더 커지는 겁니다. 여야 간에 이런 공방에 제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지난 며칠간 기자들의 전화와 인터뷰 요청에 시달리느라 유튜브를 만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선 페이스북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간략히 제 의견을 올려둔 겁니다. 여당이 북원추의 원조로 저의 특허권을 인정해 준 데 대해서는 마침 지난 2월 1일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통해서 진위를 확인해 주는 바람에 아까운 제 특허가 무효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합뉴스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0년 10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외교안보연구원이 21세기 핵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제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전 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 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으로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10년도 넘은 일이라서 제가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20여 년 전부터 제가 이런저런 세미나에서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도 전에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해온 것은 통일이 되면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환경단체들이 북한에 몰려가서 주민들을 선동하기 전에 원전 단지를 5개 정도 지정을 해서 여기에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 안보를 대폭 강화할 수가 있고 기후변화 협약상의 탄소 배출 감축 의무도 이행하기가 쉽고 또 중국, 러시아와 전력망을 연결해서 전력이 남을 때는 수출하고 모자랄 때는 수입하면 일거삼득이라는 논리를 펴왔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방의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원전보다 생산 단가가 더 낮은데 이미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 2000년 2년 동안 대북 경수로 기획단의 국제부장을 맡아서 북한 금오지구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여할 때부터 이런 주장을 기회에 있을 때마다 펴왔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변인이 제가 한 말을 거두절미하고 맥락도 무시한 채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한 북한 원전 건설 구상과 동일한 구상을 이명박 정부에서 검토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전제 조건이죠. 제가 제시한 구상의 전제 조건은 비핵화와 통일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공개한 문서를 보면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저는 공개석상에서 떳떳하게 주장해서 그 내용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토한 것은 꽁꽁 숨기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파일을 삭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들통난 것 아닙니까? 떳떳하고 숨길 게 없으면 굳이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 사실 자체만 두고 본다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적 행위로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적 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산업부가 문서 서두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문구를 넣어둔 걸 보면 내용이 공개되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예견하고 책임을 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상부의 지시니까 마지못해 검토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면책을 받을 방법을 고심한 증거로 볼 수가 있죠. 산업부가 이적 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럴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에 적용될 국제 비확산 체제와 관련 규범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검토 이전에 꼭 추진하고는 싶은데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고 NPT 체제에 복귀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을 텐데 비핵화가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원전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이 현 단계에서 왜 불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페이스북과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미 올려놓았지만은 이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도 원전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원전 건설은 대북 제재 때문에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안보리 결의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핵 프로그램에는 핵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물질이 포함됩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한 원자로도 폐기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해 주는 것은 당연히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둘째는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한 후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전면 사찰을 수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NPT 3조 2항은 IAEA 사찰을 받지 않는 나라와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전 수출이 대표적인 협력 사업입니다. NPT 3조 2항 이행을 위해서 1974년에 원전 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설립한 수출 통제 기구가 NSG라는 건데, NSG 가이드라인과 트리거 리스트에 원전 또는 관련 품목의 공급 조건 그리고 수출 통제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NSG 의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에서는 경수로 2기 제공을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될까요?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는 북한이 플루토늄의 생산량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만 있었지 핵무기는 만들지 않았었고 또 NPT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찰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원전 건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무기를 제조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럼 북한이 NPT에 복귀하면 원전 건설해 주는데 문제가 없겠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 개도 없다는 게 사찰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 NPT에 복귀할 자격을 회복합니다. 핵 폐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끝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 전면 사찰을 수용하더라도 또 하나의 요건이 남아 있습니다. 산업부가 일란으로 검토한 APR 1400 같은 한국형 원전을 북한에 건설하려면 원천 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미국 간 원자력 협력 협정이 체결되어야 미국이 동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기술로 만든 원전을 핵무기 개발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원자력 협력 협정입니다.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밟았었죠. 그런데 NPT 당사국이 아닌 나라에 원전 수출을 금지하는 NSG 규정에 대한 유일한 예외를 2008년에 인도에게만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라는 점도 감안이 되었지만은 애초에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1974년 핵실험 이후 30여 년 동안 핵 비확산에 적극 협조해왔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NPT에 가입했다가 사기를 친 게 들통나자 탈퇴해서 불법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은 인도와 같은 예외를 인정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전략적 교류에 따라서 인도를 핵 보유국과 다름없이 대접하기 위해서 2008년에 미-인도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NSG의 원전 수출 통제에서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원전 도입에 길을 터준 겁니다. 다만 인도가 NPT 3조 2항에 따라서 민수용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이런 예외가 인정된 거죠. 여담이지만은 미-인도 원자력 협정 교섭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7년 당시에 제가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인도에 대한 이러한 예외 인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제 발언이 외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인도와 원자력 협력 협정 교섭을 담당한 미 국무부의 닉 번저 정무차관이 버시바오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제가 미-인도 원자력 협정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이 자기들도 인도와 같은 대접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김계관 외무성 부장에게 북한이 인도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산업부가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데 적용될 이런 국제법과 제도를 모르고 검토한 거라면 무지와 착각이 초래한 참사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국제규범을 알고 추진했다면 너무 멀리 내다보고 검토한 셈이죠. 북한의 핵 폐기 완료 이후에나 가능한 사업을 검토를 했다면 10년이 지나도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을 전제로 검토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우TV의 천영우였습니다.